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화제의 종목들 중 목요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발굴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은요.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개의 기준을 토대로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자, 이 안에서 한 분당 3종목씩 관심 가져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까지 만나볼 텐데요. 우선 오늘의 베스트 30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입니다. 우선 오늘 양시장 외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 성향을 보였죠. 그나마 매수했던 종목들도 어떤 섹터나 업종별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개별주, 특히 소유 주식수 변동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오늘 조금 답답한 시장 흐름 속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대화제약, 펩트론, 올릭스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별로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던 시장에서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의 베스트 30,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레깅스 네.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잭시믹스. 네, 그 부분에서 상당히 핫한 종목이고 중국발 모멘텀으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장 프리장이나 이제 이전 프리마켓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오늘 이제 정책 발표 이후에 약간의 좀 차익들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 기업 본업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한 60선 정도까지는 한번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최근에 상승을 할 때 좀 이슈가 있어서 단기 조정이 나왔으니 60선에서 좀 지지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개 매수로 굉장히 좀 시장이 또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급등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은 떨어졌지만 확실히 중국 쪽에서의 이런 성장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룰루레몬 대비했을 때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꽤 나온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잭스미스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기대감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는 확실히 좀 나름대로 저렴하고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잭스미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지금 잭스미스 부분이 가장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 회사가 그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쪽에서도 모멘텀이 충분히 좀 붙어줄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좀 어쨌든 이런 차익에 대한 흐름을 좀 조심해보자. 주목을 해볼만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차익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관점으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관심은 가지되 이 차익 매물은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하락률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다만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점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25.3%의 종가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던 펩트론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우선 이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이슈 이 네.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약간은 좀 오인할 수 있는 해석의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공시 내용들을 좀 잠깐 보면 계약 상대방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였고요. 해당되는 이 계약 기간은 10월 7일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약 14개월이 좀 소요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의 이
내용들 보면 라이선스를 좀 부여하기 위한 뭐 이런 내용들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인 것인가라는 부분을 오인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MAT라고 불리는 이게 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좀 흔한 어떤 계약권인데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 어떤 계약의 내용들, 공시로 확인된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물질 계약 내용과 좀 유사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질 계약, 이전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약물의 어떤 후보 물질이라든가 기술을 상대 제약사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연구개발 성과로 입증된 이후에 오히려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여부를 좀 검토한다든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뭐 수익 모델을 좀 창출한다든가 하는 그 사업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시작점이 좀 다르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펩트론이 오늘 공교롭게도 어제 공시했던 시점이 오늘 좀 권리락이에요. 네. 유상증자의 권리락일과 맞춰서 나왔던 계약권이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청약의 흥행 내지는 뭐 지난번에 주주배송 유상증자를 처음 이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좀 하락하고 난 이후 거기는 뭐 운용자금이 전체적으로 최초 발행 예정가보다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고 주가가 좀 올라줘야만 오히려 확정 발행가액에서 오히려 많은 이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회사도 일정적으로 좀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약간 들고 과연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은 111가 해당되는 성과가 향후에 기술 이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아마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들은 과거에 111이나 뭐 노보노디스크와 이 스마트 대포 기술에 관련된 라이선스 아웃이 곧 이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컸지만 해당되는 어떤 플랫폼 평가 계약이라는 것은 그 기대는 좀 못 미치는 계약이다. 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더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11월 달에 이제 청약일정 좀 진행을 하는데 네. 예상되는 상장일이 11월 말에서 10월 초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한 12%에서 14%에 대한 해당되는 물량들이 시장에 좀 유통된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좀 너무 우리가 의식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 효과를 좀 가져가기보다는 주가 좀 상승한 시점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희석 물량을 좀 소화하고 난 이후에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펩트론이 사실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네. 급등세를 가져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나온 공시 그리고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딱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경영권 분쟁 선긋기. 선긋기, 네. 경영권 분쟁 선긋기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네.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변 대표님 펩트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계약권에 대한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확대 해석은 금물. 오늘 두 분 다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베스트 30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퓨런티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네. 금일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고, 또 목표 주가 하향 스토리가 나왔는데, 요것도 주의하자와 기대하자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10일에 로보택시에서의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자율주행 종목으로 보면은 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라이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테슬라발과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거를 찾아보면은 퓨런티어가 가장 좀 영향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 쪽으로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해당 종목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전일이야 뭐 월가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빠졌는데 지금은 또 테슬라가 1%대 중반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게 된다면 충분히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세론을 또 주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 꽤 있잖아요. 이게 주가가 아예 안 움직였으면 모르겠지만 주가가 어쨌든 바닥권에서 좀 일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사실 테슬라만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 또 현대차도 웨이모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조금 더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에서도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주의는 해보시되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국내적으로 자꾸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좀 매력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 하면은 연관된 기업들이 꽤 많아요. 뭐 나무가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닥권에서 주가가 꽤 올라가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올랐지만 또 차트의 시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전 박스권 하단 정도 왔구나.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대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조심하되 1차 눌림목이 나오면 그 다음번에 뚫어내기는 훨씬 더 유리해지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계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퓨런티어였습니다. 오늘 10%대 하락하면서 단번에 좀 2만 원대 아래로 주저앉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방 여력이 있다. 눌림이 나온다면 재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30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LG생활건강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8.06포인트 종가 마감 좀 했고 네.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한 2거래일간에 대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9월 수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했는데 비교적 견고한 수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2분기 대비해서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성장이 일시적으로 이 증감폭이 조금 예상보다 좀 둔화된 그런 흐름들 때문에 실적 피크가 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있었고 그 이전에 뭐 미국의 항만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뭐 단기적 관점의 수급 위축 영향을 좀 끼쳤지만 최근에 해당되는 리스크는 좀 해소됐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3분기 실적이 과연 좀 어떻게 용화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수출 데이터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폭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성장성은 좀 지속되고 있음을 좀 확인했는데 9월 달의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8월 대비 9월의 지표를 좀 보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63%가 증가됐고 미국은 마이너스 4%, 오히려 좀 감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지금 북미 시장의 견고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예측했던 것과 결은 좀 달라지는 그런 흐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 뭐 3분기 실적 기대치,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추정치들은 소폭 좀 하향될 것이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리포트에 대한 시장 컨셉보다 좀 완화된 이 실적 기조가 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같은 이 화장품 빅2 아모레퍼시픽이 중국향 매출 훼손이 조금 더 심화되는 구간이라면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커머스 부분의 약진, 이 부분이 오히려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 개선의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직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들이 좀 더 늦어졌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뭐 CMP라든가 더 페이스샵에 대한 블렌드가 좀 아마존 채널에 지금 현재 입점돼 있고 이번에 프라임데이에서 얼마만큼에 관련된 판매량들에 대한 예상치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좀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낙폭은 오히려 너무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그동안 화장품 빅2가 다른 뭐 인디 브랜드보다 뭐 ODM사보다는 사실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좀 적었다는 점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오히려 중국 시장의 실적 회복이 올해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역시 오늘 주가 하락폭이 조금 깊었는데요. 이 북미향 매출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세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역시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LG생활건강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실적을 확인하자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 본부장님 퓨런티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비관론 부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자, 이 일정 10월 10일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 골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자체가 사실 시장의 컨센 대비 좀 하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시장에서의 관심은 과연 일회성 비용이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의 이런 방향성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도 엔비디아는 22% 이상 올라가고 있고 130불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참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좀 답답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겨울이지만 그래도 저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PBR 수준이라면 지금 현재 수준이 1.16배거든요. 그래서 1.2배 이하로는 역사적으로 좀 좋았었던 사례들이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MOM 이게 QOQ 부분으로 이제 2분기 대비했을 때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이 화면 나오는 것처럼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 그리고 1분기 대비했을 때는 어쨌든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회성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시장 컨센에서 1조 이상 떨어지게 된 요인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면은 4분기 때 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제 31일에 확인이 될 거고 또 이제 22일에 또 하이닉스 관련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적인 부분이 월등하게 좋게 나온다라고 친다면 삼성전자도 이번에 콜 테스트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량 주문이 들어가는 흐름들만 나오게 되더라도 주가 추이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부진한 요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적인 기조가 상당히 다른데 이건 이제 영국계와 미국계에서의 그런 수급 기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11월까지의 그 수급 전체로 보면은 이제 한 1조대 중후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나오는 구간은 그 이전 가격대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 수급 동향이 좀 변동이 나오면 충분히 다시 한번 고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조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발언을 한 이유는 지금 뭐 종고점이 140불인데 130불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만 모멘텀 붙으면 특정 가격 라인을 뚫어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비농업 고용이라든지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됐고 이제 기술주들이 좀 뛰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그렇게 미국 증시가 좀 달려주면 우리나라 기술주도 좀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좀 되돌림 여부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 매력도가 하향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주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으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D-Day를 맞이했던 만큼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확정 실적이 나오는 이 내용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발표를 과연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가 해석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다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2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매출액이라든가 이익폭을 좀 더 확장시켰던 부분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부 사항들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6.4%가 감소됐고 이익이 38.7%가 좀 감소했는데 여기서 이 IRA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177억 원이 영업 적자로 좀 전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두 개 분기 연속 적자를 좀 기록한 셈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전기차 캐즘이 그래도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는데 다만 지난번에 이 IRA 세액공제를 차감했던 적자폭이 한 2,500억 원대로 좀 추정을 해보면 현재 177억대로 좀 낮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익 지표를 좀 개선했던 부분들. 여기는 중대형 전지에 관련된 판매량들은 감소했지만 ESS, 북미양 ESS 매출이 해당되는 어떤 실적의 감익을 좀 상쇄시키는 여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당장에 뭐 전기차의 공급량들, 글로벌 완성차들의 양산 목표량들은 지금 현재 뭐 삭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지만 4분기부터 미국 일부 이제 합작 공장의 경우에는 가동을 좀 앞두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하게 가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률을 초기에 좀 얼마만큼 좀 상향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초기에 40에서 한 60% 구간만 좀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좀 기여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 전기차 이 주요 이 플랜트 공장들의 어떤 가동률을 보면 낮은 기업들이 한 25%대, 많게는 한 45%대, 채 50%대가 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가동률이 좀 상향되는 포인트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해서 뭐 지금 차세대 배터리죠, 4680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컨퍼런스에서 언급했던 3분기 원통형 배터리 양산 부분, 이 부분이 4분기로 좀 늦어진 감은 있었지만 테슬라의 뭐 확정되는 어떤 적용 차종이 내년에 공교롭게도 뭐 모델 Y 그리고 모델 2의 페이스 리프트가 좀 시작된 신차에부터 얼마만큼에 대한 적용량을 좀 가져갈지, 이 부분도 핵심 포인트고, 사이버 트럭의 적용 검토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운 겨울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좀 봄이 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 이 점을 참고해 보면 저는 지금 구간, 수급적인 이점도 있는 구간, 저는 계속해서 뭐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사실 오늘도 외인과 기관 이틀 연속해서 양매수가 유입됐는데 지금 수급적인 포인트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종목으로 두 분 다 이 실적이 나온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 실적을 뭐 전년비냐, 전분기 대비냐, 그리고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정말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실체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역시 한마디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 삼성전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만 겨울이라고 했는데 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그래서 겨울은 봄을 대비하는 준비 기간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봄을 준비하는 대비 기간이다. 삼성전자의 겨울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저도 약간 비슷한 궤인데 네. 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 거의 다 저는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우리가 긍정적인 수고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